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결심은 해놓은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다 읽힙니다. 한마디로 이제 초강수 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계엄령 이야기는 아직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파 일각에서 이제 우파 중에 아주 정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민노총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엄령 카드를 이제 끄집어 들자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것은 초강수, 바로 전면전에 대한 각오와 함께 이제 이를 이제 이행하는 건데요. 자, 업무 개시 명령이면 이제 행정 차원에서 보면요,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노조 파업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가 바로 저건데요. 일종의 노동계 쪽에서 보면요, 저게 바로 계엄령이나 다름없죠.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물리력을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것을 갖고 뭐 계엄령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우파에서 원하는 계엄령은 이런 게 아니죠. 자, 업무 개시 명령에 맞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일날, 12월 6일날 민주노총이 동시다발 총파업을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이제 대치입니다. 전면전이라는 말 자체도요, 이제는 뭐 식상할 정도로 전쟁 상황이죠. 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 등을 요구하며 현재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요, 어제 3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면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워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대화 협상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힘 대 힘, 이런 양상으로 완전히 이제 진입하고 있다. 자,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자 민주노총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맞서 오는 12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중인 정부와 노동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파국이 아닐 겁니다. 자, 이 뒤에 그야말로 그냥 대전환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민노총 지금 호떡지가 불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노총 본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치 조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물 만난 고기라고 봐야겠죠. 이들은요, 이 파업을 동력으로 삼아 기생하는, 존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자신들에게는 기다린 그날입니다. 엄살은 떨지만 살판 났다고 봅니다. 저렇게 되면요, 총파업 기간에는 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후원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돈벼락 맞습니다, 정말. 자, 민주노총은 30일 긴급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 노동자 대회를 3일에 열고요. 자, 6일날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등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 3권 하면 단체 뭐 교섭권, 행동권 뭐 이런 것들이죠. 단결권 이런 거요. 자,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이 양경수라는 자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저것은. 자, 민주노총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 지지를 위한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 뒤
3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3일이면 주말이죠. 이제 이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후에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파업 거점은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통신하고 이 화물연대 같은 이런 어떤 교통 쪽이죠. 여기를 장악해버리면 나라가 마비됩니다. 전력도 거기 포함되고 있고요. 자, 주요 파업 거점은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조퇴와 휴가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전면전을 스스로도 선언하고 있네요. 선포하고 있네요. 자, 김건희 파일 만든 도이치 주가 조작 핵심 인물 체포되었다. 정은 나오나 뭐 백날 파봐야 헛물입니다. 여기는 김건희는 여기하고 무관합니다. 설령 누군가 뭐 도이치 주가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이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한번 리포트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에서요. 윤 부부 영화 관람 영수증 공개 경호 문제 초래할 수 있으니까 불가하다. 자, 이런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당연한 게요. 대통령이 저기 영화 구경 가게 되면 두 사람만 딱 이렇게 티켓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경호원들이 많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가령 두 사람 영화비로 뭐 5만 원 정도 나와야 맞는데 그게 뭐 1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또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가지고도 선동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좌파들입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구경 자주 갔었죠. 뭐 자신들이 이용할 만한 어떤 영화가 떴다 싶으면요. 거기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김정숙이하고 둘이 영화 찍고 나서 감독하고 뭐 저 배우들하고 악수하고 그런 사진들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윤 대통령은 딱 한 번 간 영화관에서 이런 식으로 태클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을 공개해달라라는 이 시민단체. 여기 이 시민단체는 뭐 무조건 볼 것도 없습니다. 좌파단체죠. 좌파단체면서도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어떤 성향의 인사들이 가득한 그런 단체로 이제 봐야 되는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기각해버렸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은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문재인 때는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단 한 번 영화 구경 가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네. 자,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행정심판위 결정 주문과 요지를 전달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이제 봐야 될 일인데 저들은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안 봅니다. 이 좌파들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태클을 걸 정도로 저들이 치밀하다는 겁니다. 치밀하다. 이게요. 큰 조직에서 어떤 큰 기획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큰 얼개, 큰 그림이 있는데 너는 이 윤 대통령 부부의 저 영화 관람 영수증 공개 청구하는 걸 역할을 해라. 이런 지령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미션들이 있겠죠. 과업들이 있겠죠.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체계가 우리나라 안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누가 하느냐? 아직 속 시원히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쉬쉬하는 추정상의 어떤 이야기들은 가득합니다. 경기 동부 연합이 어떻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뒤에는 이제 주사파의 어떤 뭐 큰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이죠. 그때 참 논란이 떠들썩했었죠.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작품 브로커를 함께 그때 관람했었죠. 자, 한국 납세자 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자, 우파는 이런 식으로까지 태클을 안 걸죠. 이렇게 좀스러운 것까지 손 안 댑니다. 그런데도 저들은요, 이게 간단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서 생채기를 내고 흠집을 내면서까지 윤 대통령과 윤 부부, 윤 대통령 내외의 그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주 치가 떨리는 자들인데 저것뿐이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거의 모든 일상행위 전체가 저들에게는요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어만 하다가는 이 정권 유지 못합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그야말로 전면전 가고 이것은 이미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초강수 합니다만 제일 큰 초강수는 어쨌거나 계엄령이 되겠죠. 자, 계엄령을 빼버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계엄령 없이도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근데 계엄령을 만지작거리면 분명히 논란은 크게 일어나겠지만 그 상황 언저리까지는 왔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저들이 6일날 총파업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거대한 충격파가 오겠죠. 산업이 일순간 마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때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엄령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계엄령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다른 카드를 좀 더 찾아보다가 버티다가 그야말로 던져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